어제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이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진원지와 멀리 떨어진 도쿄 등 수도권에서 상당한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 난카이트로프 지각판과 수도 직하 지각판을 모두 건드렸다는 비관적인 분석입니다. 인터넷상에는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5시 9분경 미에현 남동쪽 앞바다 깊이 350km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필리핀해 지각판과 육지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규모 9의 난카이트로프 지진의 발생 상정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은 다소 깊은 장소여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발 지진은 전혀 엉뚱한 곳이 흔들림의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원과 가까운 미에현에는 흔들림이 관측되지 않았는데 멀리 떨어진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에서 최대 진도 4가 관측되었습니다. 특히 도쿄 시내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지면서 많은 일본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원 근처보다 먼 지역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은 이상진역이라고 불립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의 제1원전과 제2원전, 이바라키현의 도카이 제2원전에는 이상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하 지각판의 침입구에 가까운 관동 지방에 흔들림이 전달되었습니다. 진원 바로 위에 있는 미에현의 멘틀은 부드러워서 지각판의 흔들림을 흡수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에서 또 다른 충격을 준 것은 가가와현과 시마네현에서도 진도 1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각판 영향으로 도쿄도와 후쿠시마현이 흔들린 것은 설명이 되는데 이 지역에 왜 흔들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번 지진을 난카이트로프 거대 지진과 수도 직하 지진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난카이트로프 지각에 영향을 줬다. 수도권이 위험하다. 수도 직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 라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지진이다. 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각오를 해야 한다. 난카이트로프와는 다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결국 난카이트로프에 걸려있는 힘의 균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거대 지진이 시시각각으로 임박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모두 대비에 만전을 기하자. 벌써 도쿄 23구의 수도 직하 지진이 가까워졌다. 만약 지진에 쓰나미까지 오면 큰일이다. 최근 지진 속보도 많아졌다. 빨리 방제용품과 비상식량을 비축해야 한다. 이제 수도 직하 지진을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챙겨야 할 때이다. 이번 지진은 매우 깊은 곳에서 발생한 신발 지진이라는 것으로 진원이 100km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일이나 여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신발 지진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전혀 엉뚱한 곳에 흔들림이 전해지는 이상 진역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상 진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각판을 따라서 강한 진동이 전해지면서 플레이트 경계에 가까운 곳에 흔들림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진의 특징은 해일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열도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큰 진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진역은 매우 깊은 곳에 있는 태평양판을 따라 먼 지역에 흔들림이 전달되는 진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은 지각 변동에 의한 거대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신발 지진은 몇 년에 한 번씩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984년 1월 1일에는 미에현 남동해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해서 도쿄에서 진도 4가 관측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혼슈 중부 이세만에서 규모 5.1의 신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미야기현부터 가나가와현까지 넓은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번 신발 지진으로 태평양 플레이트를 따라 북일본과 동일본의 태평양 연안에 흔들림이 전파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한국 동해에서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 때문에 일본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29일 17시 37분에 한국의 동해 해역에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울릉도 등 한반도에서는 아무런 진도가 느껴지지 않고 일본 열도의 반대쪽이 흔들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동해와 접해 있는 니가타현이나 이시카와현 등에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쪽인 태평양 연안의 도쿄도 등 관동 지방에서는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이 있어서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홋카이도에서부터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까지 넓은 범위가 동시에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큰 흔들림이 있어서 일본인들은 즉각 지진 정보를 확인했고 바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멀리 한국의 동해 쪽에서 발생한 지진이 반대쪽에 있는 자신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당시 9월에는 14일 오전 7시 46분에 발생한 규모 6.2의 신발 지진, 16일 오후 6시 42분에는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5.1의 수도 직하형 지진, 19일에는 기후현을 진원지로 하는 규모 5.0의 클러스트 지진, 29일 동해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신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도쿄도 일대에 발생한 규모 6.2의 신발 지진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상청이 심해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 진역이 발생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진원지와 가까운 도쿄 23구 등 관동 지방뿐 아니라 저 멀리 이바라키현과 토치기현, 가고시마현, 시즈오카현까지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입니다. 이 기상청의 발표로 결국 태평양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항상 거대 지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차량이나 도보로 대피가 곤란해서 일본 정부도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도쿄도 23구 전역에서 규모 3.4, 최대 진도 3을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의 수도 도쿄를 강타한 지진에 일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말 도쿄 23구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에 인터넷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갑자기 아래에서 치솟는 느낌이 났다. 그러고 옆으로 몇 번 흔들렸다. 부르르 떨리는 느낌의 화산 폭발의 미동처럼 느껴졌다. 설마 후지산이 왔는가 싶었다. 기분 나쁜 지진이다. 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도 겨울철 지진 발생을 최악의 자연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초긴장을 하는 이유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대형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수도 직하 지진과 남해트로프 대지진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예상 피해 지역과 상황에 대해 예상을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활성 단층이 많아서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니가타현은 특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니가타현에서는 최악의 경우 파괴되는 건물은 약 17만 1000채, 정전은 약 64만 채, 피해액은 22조엔, 약 232조 원, 사망자는 7,92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대피시설과 비치 물품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섬나라 일본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진 상황을 전하는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